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어제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확장을 지속하기 위해 적절히 행동할 것이라는 문구가 삭제가 되면서 이 향후에 금리가 다시 인상되는 거 아닌가 하는 또 우려감이 나왔었는데요. 다행히 파월 의장이 정말 상당한 수준의 물가 상승이 이어져야만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해주면서 시장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온기 현재 우리 시장 1시간 개장한 지 1시간 지났는데 현재까지도 온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4989번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실 때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꼭 써서 보내주시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그리고 2612번 두 통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전화, 문자 많이 넣어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전화가 이 문자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 그리고 대안 종목까지 제시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나에게 맞춤 전략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보다 전화 상담 이용하실 때 더 꼭 맞는 정말 나에게 딱 맞는 전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은 딱 1시간 진행이 되지만요. 정전 멘토님과는 하루 종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바로 문자 아니고 메신저와 여러분들 함께하는 유튜브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메신저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샵 4989 문자 상담 번호죠. 샵 4989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단 보내주실 때 오픈 채팅방이라고 이렇게 5글자만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샵 4989 오픈 채팅방 기억해 주시고요. 유튜브로 동영상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주식 잔소리 TV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재훈 전문가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이 뜨는데요. 여기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은 여러 가지 올라오는 영상들, 장전 시황, 마감 시황, 그리고 여러 가지 강의, 그리고 시장 이슈에 대한 분석들까지 정말 다양한 영상들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많이 챙겨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죠. 벌써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강연회 열리거든요. 대구에서 열립니다. 11월 2일에 2시부터 대구 영남일보에서 2019년 연말랠리 종목 특급 공개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자, 2019년 좀 훈훈하게 마무리하고 싶으시다고요. 수익 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대구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2시부터 열리고요. 단 대구가 너무 멀다 하시는 분들은요. 강연회 신청을 또 따로 해주시면은 저희가 취업을 해서 찾아가는 강연회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자 상담 번호 샵 4989 이용하시면 돼요. 지방명과 강연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취업한 후에 찾아가는 강연회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황 살펴보면서 주식 잔소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시 30분경에 삼성전자가 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분기 매출 60조 원대, 영업이익 7조 원대 회복을 했는데 특히나 갤럭시 노트 등 이 휴대폰 부문의 선방이 좀 눈에 띄게 나타났어요. 또 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약 29조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경영 계획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에 어제 IT 전반적으로 소재 장비 탈 거 없이 좀 눌렸었는데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대 상승세 보이면서 그 외 반도체 주들 IT 종목들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전 멘토님이 좀 얘기해 주셨던 원익그룹 주라던가 제스텍 등등 다 잘 가고 있거든요.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시장은 괜찮아요.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로 이게 좀 문제다라고 좀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은 지수는 0.7%대 상승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제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의 이 섹터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아마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섹터를 한번 보세요. 섹터를 쭉 보게 되면 IT 쪽은 일단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건설은 SOC 사업에 대한 얘기들 나오면서 대형 건설사들 위주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뭐 금융 쪽, 보험 약하고요, 철강 약하고요, 기계 조금 반등 나오고 있고 LNG선에 대한 부분들로 기대감이 많았었던 조선 쪽도 일단은 역부족이고요. 그 다음에 화학 쪽도 혼조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결국은 이게 대체적으로 시장이 주도 섹터로 볼 수 있는 건 일단 IT 쪽 섹터인데 뭐 IT 쪽 섹터가 쉬어갈 때 다른 업종군들 쪽으로의 순환매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나오진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관심이 없었던 내수 쪽에 있는 그런 기업들, 뭐 중국 관련 섹터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날 같은 경우 뭐 게임주들 파노 이 허가 이 얘기가 나오면서 게임주들이 한 들썩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거기에 따라서 화장품 쪽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흐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결국은 기술적인 반등권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차트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역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수는 그냥 나름대로 좀 괜찮습니다. 삼성전자가 여전히 죽어있지는 않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10월 마지막 날인데요. 일단 11월 달 이슈들이 좀 있죠. 삼성전자 이 캡룰 적용이라든가 아니면은 MSCI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자금의 이탈 이 얘기들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요 부분들 뭐 다음 달에 보고서 판단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종목에 있어서 차별화가 좀 많이 나온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일단은 한국 종목군들에 있어서 좀 불안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그냥저냥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여전히 IT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이러한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괜찮게 진행이 된다라면 코스닥도 완만한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들어서 보게 된다라면 HLB가 조금 많이 변동성을 키웠던 그런 사항들이었었단 말이에요. 오늘 소폭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몇몇 종목군들의 흐름들만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장비, 소재, 부품 이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나름 좀 선방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전부 다 금리 인하 얘기할 테니까. 애플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애플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일단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매상치 상회가 나왔었고 거기에서 5G 폰에 대한 판매 대수 얼마만큼 팔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나왔었고요. 일단은 뭐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들은 서버 쪽에 있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3분기는 소폭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4분기 때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했는데 반대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들을 좀 더 밑바탕을 깔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일단 우호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유니버셜 디스플레이예요. 중국 그 미국 기업의 OLED 소재 쪽 업체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전망을 보게 된다면 OLED에 대한 이 설비 투자 이 부분들이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약 5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시간에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OLED 쪽에 있어서 선도업체는 한국 기업이에요. 그리고 후발업체는 중국 쪽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중국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보게 된다면 중국 쪽의 공격적인 투자 그리고 한국 쪽에서도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겠죠. 그럼 당연히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중소형 같은 경우도 OLED, LCD에서 OLED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대면적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LG만 생산을 하고 있죠. 근데 삼성 쪽도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소재의 쓰임은 많을 거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모습들이 IT 쪽에 있어서 매기가 좀 들어오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OLED 소재 쪽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삼성전자 쪽이에요. 삼성전자가 오늘 확정치를 좀 발표를 했죠. 컨퍼런스 콜을 좀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여기서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 쪽의 설비 투자 이 부분들을 진행을 할 것이고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보완 투자 형태로 2조대의 투자를 좀 진행하고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죠. 일단 시안 쪽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반도체는. 그다음에 평택 2공장도 아마 진행이 곧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수혜주들 당연히 장비 쪽 섹터, 소재 쪽 섹터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거의 SK 하이닉스도 거의 투자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투자를 재개한다라는 것들은 실적에 있어서 돌아설 수 있는 모멘텀거리가 좀 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삼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 그다음에 비메모리 쪽,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쪽 다 투자를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뭔가 원익 IPS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원익 IPS 보게 되면 오늘도 신고가의 모습을 좀 기록을 하고 있죠. 많이 올랐어요. 정말 많이 올랐어요. 이 조정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쉽게 받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결국 마디를 좀 계산해봐도 이만큼 올랐다가 저점을 기록하고 나서 뺐단 말이에요. 이 폭만큼 올라가 줘야 돼요. 이 폭만큼 올라가게 되면 목표치가 도달했단 말이에요.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더 나온다라는 거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자리대에서 따라 들어가시는 전략은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저항대, 매물 구간대에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이러한 매물대 구간으로 다시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매물 수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 누차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기업이 돈을 쓰고 있는 그쪽 섹터로 좀 봐야 되고 정부까지도 밀어주는 그런 쪽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필승코리아 펀드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거기에 소재, 장비, 부품 쪽이 많이 포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산업재 쪽 섹터, 애플의 한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세요. 산업재 쪽 섹터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4차 산업과 관련돼 있는 그런 섹터예요. 차후에 한국에 있어서의 기업들의 시총 변화도 아마 먼 미래지만 아직까지는 변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산업재는 안 됩니다. 그 부분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반등 나오는 건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봐야 된다라는 거. 여전히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시는 매수관 쪽으로 보되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제 화장품주도 좀 강했는데 한국콜마 같은 거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역배열권역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했잖아요. 이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이런 기업들에 있어서의 반등 타이밍은 한 번쯤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는 전략은 나름대로 좀 괜찮다. 근데 주는 일단 여전히 정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고 조정을 받고 있는 IT 쪽 섹터 위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소재 쪽, 장비 쪽, 부품 쪽 여전히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나는 진짜 모르겠다, 원익 IPS 너무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기업이 있었을 거예요. 원익 홀딩스 조정받을 때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요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요날 밀리면 받으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 거래일 분할로 받았으면 다시 매수가 위로 올라오겠죠. 바닥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얘는 박스예요. 엄청나게 빠졌는데 추가적으로 더 빠질 자리대가 있을까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이 돌아서면 당연히 기업의 실적이 돌아서면 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하게 된다면 여전히 성장할 수 있는 섹터 중에 못 올라가 있는 그런 기업들 많이 있다. 그러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된다.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못 찾겠다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 날 대구에 오셔야죠. 강연에. 강연에서 좋은 얘기 해드릴 거예요. 요번엔 차트 위주로 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차트로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 아마 기술적인 분석 부분들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전히 성장할 수 있는 섹터, 주는 정배권에 있는 IT 섹터 종목들에 좀 주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방송 전에 저한테 이 쇼핑 잘 하냐고 하셨잖아요. 이번에 코리아 세일 페스타 관련해서 특히나 11월 11일에는 광군제까지 있고 사실 그 전에는 이런 중국 이런 행사가 있으면은 좀 관련한 유통 관련주들 좀 뛰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반응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뭐 사드 여파가 없어졌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영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2차 전지 쪽을 보더라도 한국 업체 진입한 거 없죠. 그다음에 게임판으로 나온 거 없죠. 뭐 중국인 관광객은 좀 있다라고 하지만 뭐 면세점에 대한 매출 이런 부분들은 뭐 사상 최고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주가에 대한 반영을 받지는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판호 개방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진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면 이제 중국 시장이 저 사드에서 벗어났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는 상황이니까 아직까지 긴가민가 반신반의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이 코리아세 그 행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의류 쪽이나 뭐 화장품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매출을 좀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좀 될 수 있으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중국 사드의 영향이 완전히 벗어났는가 이 부분이 아직은 좀 반신반의하기 때문에 광군제 여파가 과거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여러분들 종목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전화 많이 주고 계시죠? 문자 샵 4989번, 전화는 023153-2611, 2612번 두 통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걸려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GMS입니다. DMS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 5,390원에 10%입니다. 5,390원에 10%시고요. 어떤 점 제일 궁금하실까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일단 수익은 보고 계신데 더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럼 멘토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DMS를 5,300억 9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예. 최근에 좀 매수하셨죠? 예. 단기로 보셨나요? 아니면은 좀 여유 있게 보셨어요? 여유 있게 보고 있습니다. 여유 있게 봤는데 뭐 며칠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3일 전에 매수했습니다. 3일 전에? 예. 3일 전에 했는데 이틀 빠졌다고 해서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일단 그거보다 네. 이제 전망하고 네. 이걸 어디까지 끌고 가면 되는지 하고 이것 때문에 궁금해서 전화를 했는 겁니다. DMS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죠? 디스플레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DMS의 주요 고객사가 삼성인가요? LG인가요? LG요. LG죠. 예. LG 투자 조금 느리죠? 예. LG가 투자를 많이 할까요? 삼성이 투자를 많이 할까요? 삼성요. 그죠? 예. 삼성이 투자를 많이 하죠? 그럼 일단은 DMS는 마이너스 1점이 될 거고, 그리고 DMS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수출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그럼 플러스 1점 되겠네요. 그럼 결국에 뭐냐면 DMS는 삼성이 주력이 아니라 LG 쪽이 주력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LG 쪽이 주력이라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쪽에서도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좀 더 공격적으로 설비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DMS도 나름대로 수혜는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럼 일단 1차적으로는 박스로 보셔야 돼요. 여기 6,400원대 요 자리대를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요게 이제 이 기업의 관건이에요. 지금 이게 박스잖아요. 그죠? 예. 박스권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6,400원을 거래량을 실면서
증가가 되면서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이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예. 근데 내년도에는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차트도 많이 빠졌어요. 그죠? 예. 많이 빠지고 이제 바닥권역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예. 지금은 좀 더 가지고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럼 얼마까지 들고 가면 됩니까? 정고점 6,400원 일단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예. 요 자리대 1차적으로 보되 예. 저는 요거 넘어갈 걸로 보고 있어요. 예. 근데 마이너스라고 했던 거는 LG 쪽에 주 고객사가 LG잖아요. 그죠? 예. 그것 때문에 넘어갈 것 같은데 크게는 못 갈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정고점 6,400원 보시고요. 예. 그 자리대에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계속 진행해 볼게요. 문자입니다. 5467번님이 보내주신 솔브레인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79,8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20% 갖고 계십니다. 역시나 오늘 1.73% 오름세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매수가보다는 현재 좀 손실을 보고 계시거든요. 자, 솔브레인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멘토님? 일단 소재 국산화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많이 올랐던 기업이에요. 지금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상승 추세대를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죠. 근데 지금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고점 저항 자리대를 넘었다 다시 밀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5개째죠. 그러면 좀 쉬어갈 수도 있는 그런 모양새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좀 그려주고 있고 61선 자리대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해주려고 하는데 요 61선 자리대 지지가 조금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봤을 때는 아직 매수대를 하고 난 이후에 차익 매물이 나온 부분들은 그렇게 없어요. 근데 이제 74,000원 요 자리대가 깨진다라면 아마 6만 원대 중반 정도 때까지는 다시 눌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단기적으로 만약에 79,000원대 언저리에서 사셨다라면 74,000원을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조정을 받았을 때 뭐 예를 들면 6만 한 7,000원 정도 때, 그 정도 때부터는 다시 매수해보는 뭐 그런 전략은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사실 소재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 수혜가 있어요. 수혜가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에도 여전히 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정을 받더라도 좀 더 상승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근데 이제 비중이 20%니까 좀 줄였다가 리스크 만약에 깨진다면 리스크 관리했다가 좀 더 밑으로 떨어졌을 때 매도했던 거를 다시 매수를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점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한 83,000원 자리대를 넘어서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자리대가 좀 저항 자리대거든요. 83,000원 언저리가. 그러니까 요 자리대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좀 더 가져가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넘어가지 못한다라면 요 자리대에서는 일부 챙겨 놓고 보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솔브레인 가격 전략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해 가시길 바라고요. 다음 상담은 4477번님이 보내주신 테스 살펴보겠습니다. 17,2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지금 수익 보고 계세요.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2%대 상승세 보고 계신데요. 저희가 테스도 방송에서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그때 들어가셨을까요? 9월 중순쯤에 일단 들어가신 걸로 추정이 되는데 자, 테스 당연히 전망 좋게 보고 계신 거죠? 그렇죠. 네. 전망은 좋은데 어제의 음봉 이 부분들이 좀 마음에 조금 안 들어요. 일단 중기적으로 보셨다라면 저는 내년도 시장까지도 끌고 가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 시안 쪽은 투자가 진행이 됐고 평택 2공장은 내년도에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테스에 있어서도 수혜는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회사도 갔다 왔다고 했죠. 탐방도 상당히 좋은 회사였었고 느낌도 괜찮았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다고도 했고요. 우선적으로 17,0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이렇게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만들면서 이렇게 매물 소화 과정을 당분간은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략은 두 가지예요.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을 노려서 한번 덜어줬다가 다시 눌림을 줬을 때 매수하는 전략. 그게 첫 번째가 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만 원 언저리가 다시 하회한다라면 일단은 챙겨 놨다가 다시 매수하는 전략. 뭐 그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수익이 좀 나고 계세요. 한 20% 넘게 나고 계시니까 절반 정도만 좀 챙기세요. 반등이 나오거나 하게 되면 한 2만 1,000원 정도 때 오게 되면 한 번쯤 덜어줘야 될 것 같아요. 덜어놨다가 다시 눌렀을 때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나는 다 필요 없고 중장기로 봤어, 난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어 라고 한다면 좀 더 보유를 해보셔도 되는데, 여기서는 매물 소화를 좀 하고 갈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움직인다라면 그때는 한 25,000원짜리 때 26,000원에서 7,000원짜리 때까지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내년도까지 괜찮은데 일단은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시니까 21,000원 정도에서 절반 이렇게 덜어놨다가 눌렸을 때 재매수를 해보자. 매물 수월을 한 후에는 25,000원, 26,000원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이 돼 있네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제노레이요. 제노레이어 매수가 어떻게 되시죠? 23,334원에 40%요. 23,334원에 40%시고요. 네.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이 40%가 되신 거예요? 거의 2만, 200원, 300원 선에서 계속 매수를 몇 번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40% 지금 채워놨어요. 네, 수익 보고 계신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해요. 네, 앞으로 어디서 좀 정리를 할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얼마까지 올라갈 건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도 알겠습니다. 그럼 멘토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만 원대 초반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거기가 저점인 줄 알고 했어요. 그래서 빠졌다가 올라간 거예요? 예, 조금 빠졌다가 올라갔어요. 조금. 2만 원을 하회했어요. 조금. 아, 며칠 안 되셨네요? 네. 매수하신 지가. 네. 단기로 보셨네, 그럼. 단기로 안 보고 한 달이요. 한 달 단기. 단기라고 표현하세요, 단기. 아, 단기? 예. 네. 파셔야지, 그러면. 수익 나셨으면 파셔야지. 팔으라고요? 자, 봐봐요, 어머니. 네. 주가가 여기 바닥을 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죠. 네.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죠. 네. 그리고 나서 요걸 넘어갔어요. 그죠? 예. 그리고 요 폭만큼 간다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 여기가 목표가예요. 예. 여기가 목표가거든요. 그러면 일단 예. 어머님은 요 목표가 도달하고 조정 받을 때 매수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다시 요 상승폭만큼 요만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대가 한 24,000원 정도 되거든요. 24,000원이요? 24,000원 정도가 돼요. 네. 그 24,000원 정도가 되면 여기 전고점 자리대 매물이 좀 많겠죠? 네. 요거 좀 매물 소화 좀 해야 되겠죠? 예. 그럼 여기에서는 좀 줄여놔야 되겠죠? 예. 목표가를 일단 그렇게 일단 잡고 일단 1차적으로 아시겠죠? 그러면 24,000원에서 그냥 매도하고 다시 누른목에서 해나? 엄니 네. 저랑 지금 단타 상담하시는 거죠? 어떤 사고 팔고 하려고. 아니요, 나는 거의 한 달 정도. 한 달이면 단타라니까, 단기. 자, 두 제가 한지 얼마 안 번째는 돼가지고. 어머니 끝까지 좀 들어봐 주실래요? 네. 두 번째는 주가가 빠질 수도 있어요. 네. 만약에 예. 주가가 빠지게 되면 어머님이 23,300원이 매수 단가란 말이에요. 그래요? 어머님이 23,300원이 단가잖아요. 매수 단가. 네네. 그죠?
예. 그러면 이거 28,000원 깨면 일단은 매도하고 보세요. 28,000원. 다시 빠질 수 있어요. 네. 다시 밀릴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좀 기억을 하시고 예. 그걸 안 깬다 싶으면 24,000원 정도 때까지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럼 거기에선 좀 챙기시고 네. 만약에 또 리스크 시장이 빠지면 같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네. 리스크 관리 자리대 잡아드렸으니까 그 자리대가 이탈해도 네. 일단 리스크 관리 좀 하시고요.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성공 감사해요. 투자하세요. 네, 전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문자 또 진행을 해볼게요. 9151번님이 보내주신 인산가 살펴보겠습니다. 1,752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으로 갖고 계세요. 인산가 어떤 기업인가 살펴봤더니 세계 최초로 죽염을 산업화한 기업으로 이 죽염 시장 내에서는 1위를 자리를 고수를 하고 있다는 거 나오더라고요. 네, 인산가 저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인산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잘 보죠, 뭐. 네. 잘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내수 쪽에 있는 그런 섹터인데 세계 최초 뭐 부채도 일단 없어요. 그리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이게 확 성장을 하는 그런 섹터는 아니에요. 내수 경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다 보니까 주가도 계속 좀 눌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1,700원대 매수를 했어요. 지금 거의 뭐 매수가 부근인데 이거 어저께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요걸 넘어가야 그 다음 자리대인 거의 2,000원 언저리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좀 잡아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박스 돌파를 못하게 된다라면 다시 하단까지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차트의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이 매수에 대한 흐름들은 좀 있어요. 그럼 요번에는 한 번쯤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차트의 모양새를 계속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럼 뭔가 이슈를 붙이면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일단 2,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좀 보시고요. 리스크 관리 때를 잘릴 때는 1,600원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 계시고 만약에 2,000원대 오게 되면 절반 정도 절반만 팔아보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마 2,300원대 정도 때까지는 좀 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1차는 2,000원, 2차는 2,300원 뭐 이렇게 좀 목표가를 놓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1,600원 정도? 뭐 그 정도 좀 잡아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1차 목표가 2,000원, 2,000원에서 절반 정도 파시고 2차 목표가 2,300원까지 기다려보자. 아래쪽으로는 1,600원 리스크 관리점 잡아드렸습니다. 참고해 가시면서 성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입니다. 2689번님이 보내주신 LB세미콘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8,500원이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세요. 자, 반도체 쪽에서 패키징 서비스랑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는 LB세미콘인데 오늘 일단 1.88% 하락세 보이고 있고 계속 좀 손실권역에서 머물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좀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이건 종목 상담을 계속적으로 해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거 깨면 안 돼요. 7,500원. 요거 깨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8,5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을 보면 시세의 흐름들이 나고 난 이후에 밀리는 그런 종목군들에서 많이들 매수를 하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시기 때도 아마 여러분들을 그 상담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만 원에 파시라는 말씀도 드렸을 거고, 그러다 다시 지지하는지를 보고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차트만 보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게 만약에 성장이 더 강하게 못하게 된다면 오랜 시간 동안 쉬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 보게 되면 네페스 같은 경우 한번 보자고요. 네페스도 똑같죠? 그 다음에 다른 섹터지만 파트론도 많이 올랐다가 빠졌죠? 파워로직스도 마찬가지예요. 파워로직스도 많이 올라갔다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지를 해주는 모습들을 보고 차트가 돌아가는 모습들을 봐야지만
아, 이거 괜찮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LB세미콘은 차트가 돌아가질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냥 관망이고 이 자리대, 저점 자리대가 깨진다라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럼 그 자리대는 약 한 7,500원 정도예요. 7,450원 이 정도예요. 8,500원 자리대에 매수를 하시되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이거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아마 10월 28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그럼 저점 깨지면 손절해야죠.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 61선 돌아서고서 거래량이 이러한 형태처럼 거래량이 안 나오게 된다라면 챙기고 보는 게 좋아요. 결국 이게 박스로 지금 이 박스 하나, 요 박스 하나 이렇게 두 개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작은 박스냐, 이렇게 작은 박스냐, 아니면 큰 박스냐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매수가 정도 올라오게 되면 저는 한 번쯤 더 덜어내고 난 다음에 다시 보는 전략을 좀 권해드리니까요. 그 점 참고를 하시고 7,450원 깨면 일단 리스크 관리 하자라는 의견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 지점 정해드렸습니다. 꼭 기억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입니다. 3323번님이 보내주신 MP 한강 살펴보겠습니다. 1,16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으로 갖고 계세요. 자, 어제 오늘 화장품 흐름 나오면서 MP 한강 오늘 14.69%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 반등 시기에 좀 손실폭을 줄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MP 한강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전략 부탁드릴게요, 멘토님. 예. 이게 참 엄청나게 빠졌어요. 네. 뭐 실적은 뭐 기대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주주 구성 한번 볼까요? MP그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뭐 한 43% 정도 가지고는 있네요. 지금은 조금 참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면 가지고 가보세요. 일단 10%니까 가지고 가보시는데 일단 1,000원짜리 때 넘어갈지 싶어요. 1,000원 한번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매수가 정도는 올라올 것 같아요. 매수가 정도는 1,160원이니까 그럼 그 정도 오게 되면 매도하시고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자라는 의견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1,160원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매수가 올라오면은 정리를 하시고 더 좋은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볼게요. 1244번님이 보내주신 인터플렉스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17,106원이시고요.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오늘 7.38% 오르면서 이제 수익 권역에 들어섰습니다. 자, 어떻게 가져가면은 좀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좀 보시고 계신가요, 멘토님? 인터플렉스가 지금 보면 참 많이 빠졌어요. 징그럽게 빠졌어요. 징그럽게. 근데 빠진 게 이유가 있죠. 얘랑 비슷한 종목이 BH예요. 근데 보면 이 친구는 적자예요. 17년 꼴랑 흑자 한번 나고 계속 적자예요. 근데 내년도에 좀 돌아설 걸로 예상은 하네요. 그러면 얘가 왜 많이 빠졌냐는 적자가 나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 BH만큼 많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BH 잠깐 좀 볼게요. BH는 많이 올랐어요. 그죠? 주가도 이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과거에 한 번쯤은 설명을 해드렸을 것 같은데 주가 바닥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선 좀 보게 되면 이 친구는 실적에 적자가 없어요. 내년도에 성장까지 하고, 그죠? 근데 인터플렉스는 안 그렇죠. 올해 적자고 내년 소폭 턴어라운드란 말이에요. 그럼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봐야 되겠죠? 17,100원대 매수를 하셨다라는 얘기는 단기로 들어가셨다라는 얘기예요. 안 봐도 비디오고요. 그럼 이 하락을 하게 되면 절반 정도의 되돌림 자리대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일단 절반 되돌림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다라면 요 자리대죠. 요 자리대 18,000원 언저리네요. 요 자리대는 일단 챙기면서 봐야 되겠죠.
챙기면서 보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밀리면 이렇게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18,000원 위에서 한번 덜어주시되 만약에 밀린다. 그럼 리스크 관리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17,000원 깨지면 일단 리스크 관리 좀 하자라는 의견까지도 드리겠습니다. 네, 17,000원 깨지면 리스크 관리하자라는 의견과 함께 여러 가지 가격 전략 전해주셨죠. 참고해 가시면서 성공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인터플렉스까지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어떻게 맞춤 전략 잘 기억하셨다가 성공적으로 대응하시면서 손실은 최소화, 수익은 최대해 나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제는요, 우리 정재 멘토님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인지 또 들어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 어제 얘기해 주신 원익 머티리얼즈도 벌써 2.55% 오르고 있고, 그저께였죠. 원익 홀딩스도 여전히 빨간불 2.2% 넘게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점점 더 기대가 돼요. 오늘은 어떤 또 관심 종목이 나올지. 너무 기대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네. 오히려 실망감이 더 큰 법이기 때문에. 부담되시나요? 그럼요, 부담되죠. 네, 너무 그럼 많이 어떤 종목인지 올라있으니까. 기대 좀 덜어놓고 들어볼게요. 그 앞으로는 그런 멘트 해주지 말아주세요. 알겠어요. 너무 부담되니까. 안 할게요, 네. IT 쪽 섹터가 좀 좋아요. 근데 어제 보니까 게임주들의 차트의 모양새가 그나마 조금씩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오위즈도 일단 정배열권역을 만들어 놨거든요. 뭐 월봉으로 보게 된다라면 뭐 아직까진 그렇지만 주봉도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정배열권역 만들어 놨고, 썬데이토즈 정배열 과정 중이고, 네오위즈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에서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네오위즈 같은 경우도 일단 최근 들어서 연기금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양새들이 좀 보여요. 기관 쪽에서 매수해주는 그런 부분도 좋고. 그럼 만약에 이건 제 기대, 저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인데, 파노가 개방이 되거나 하게 되면 이 친구들도 한 번쯤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게 오늘 눌리다가 아래 꼬리를 좀 달았는데 따라가지는 마세요. 한 번 더 눌리는 시점, 뭐 한 16,500원 그 이하권역으로 오게 되면 이런 종목은 좀 분할로 이렇게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한 16,500원 정도에서부터 한 15,700원 요 정도까지, 그리고 나서 뭐 15,000원이 깨지면 뭐 리스크 관리를 한다, 뭐 그런 전략으로 좀 보게 되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IT 쪽 섹터예요. IT 쪽 섹터인데 역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께 좀 잘 말씀을 좀 드리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고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하는 부분들인데, 어찌됐든 간에 먹을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폭이라는 게 수익적인 측면이죠. 수익의 폭이 이렇게 크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정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종목군들은 한번 올랐다가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의 반등이에요. 그러면 밀렸으니까 다시 올라갔다가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만든단 말이에요. 오늘 종목 상담에 들었을 때 보면 한번 덜어주고 난 다음에 다시 받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는 하락 N자로 가느냐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그리면서 다시 올라가느냐거든요. 그게 이제 결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매물 수하를 거치면서 조정이 눌림목이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재차 상승을 하거나 방향성이 결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더 쉬거나. 그럼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작업들이 아마 IT 쪽 섹터에서는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쉬어가는 흐름들 속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뭐 역배열권역의 뭐 화장품 섹터들 이격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지만,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차트의 모양새들을 좀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뭔가 이슈가 하나 딱 나오게 된다라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수급적인 부분들, 실적적인 부분들 놓고 봤을 때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한 번쯤 조정을 받았을 때는 한번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이 종목도 한번 지켜봐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파노 해프닝의 게임주도 좀 설레였었는데요. 이 게임주들 가운데에서도 정배열 권역에 있고 이슈나 실적, 수급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네오위즈가 좀 눌림목에 들어가면은 괜찮아 보인다라면서 네오위즈 전해주셨습니다. 15,700원에서 16,500원 이하에서 좀 분할 매수 진입할 수 있고요. 리스크 관리는 15,000원 정해주셨습니다. 참고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오늘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정재 멘토님과 오후장에서도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메신저 오픈 채팅방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들 문자 상담 주셨던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5글자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샵 4989 오픈 채팅방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동영상을 살펴보면서 정전 멘토님과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유튜브 채널 접속하시고요. 채널명은요, 주식잔소리 TV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정재훈의 주식잔소리 TV라는 채널이 하나 뜹니다. 여기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요, 여러 가지 시황에 관한 이야기들, 기업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 다양한 소식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구독 버튼과 함께 영상 보실 때마다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센스 꼭 발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뵐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 토요일, 벌써 내일 모레로 다가왔어요. 대구에서 강연회가 열립니다. 11월 2일 2시에 대구 영남일보에서 2019년 연말 랠리 종목 특급 공개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이번에 차트와 함께 살펴주실 거라고 아까 방송 중에 또 이야기를 해주셨죠. 2019년 훈훈하게 마무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대구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연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4번으로 끝자리 2664번입니다.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기까지 많이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 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려 볼까요?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